용산 그 대통령실에 갔더니 뭐 필기도구도 하나 없고 예. 컴퓨터도 뭐 쓸 수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제 이런 그 황당함 고충을 토로를 했어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대변인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느낌은 아 정말 그냥 거의 떴다방 같은 정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수천억, 최소 수천억을 들여서 용산으로 굳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갔는데 지금 파면 이후에 공무원들은 다 부처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이 이렇게 남겨진 상황에서 들어가고 보니까 더 황당함이 컸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고 YS 정권에서 DJ 정권으로 넘어갈 때 청와대를 가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그때 저희는 들어가서 이건 맨땅에 소위 헤딩하는 느낌이다. 아무것도 없구나 자료가. 그때는 또 그 대통령 기록물법도 없던 시절이라 네. 더군다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참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원대 그 다시 복귀 지시를 내렸고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일단 뭔가 좀 자리를 잡고 안정될 때까지는 인수인계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건 좀 무책임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부처로 복귀하더라도 보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장관이 오고 개편이 좀 이루어지고 해야지 확정이 될 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뭐 속속 복귀해서 이제는 그 업무 인수인계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파면당하고 뭐 그런 순간에는 계속 남아서 버티더니 이렇게 중요한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정말 좀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는 또 벌써 아무도 없고 다 비우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끝까지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는 오늘 낮에 제가 어제자로 이제 새롭게 비서관으로 발령받은 분하고 통화를 잠시 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어제는 인수인계 항목을 수기로 적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도 PC가 없어서요. 네, 지금도 오늘까지도 PC가 없대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각자 집에서 쓰던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 이 대통령실과 같이 보안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데서는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USB 같은 거는 아예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급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노트북 갖다 놓고 그냥 전기에 꽂아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거는 반드시 누가 이런 지시를 했고 그 대통령실에서 쓰던 PC나 각종 물품을 어디로 치웠는지 그리고 그 지시를 누가 했는지는 꼭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은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은 떴다방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론을 바로 그런데 들어보죠. 그것은 지금까지는 좀 인계받은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인수를 해주고 간 분들은 지금 뭐 어떤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랐다라는. 매뉴얼대로 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SNS상에서 화제가 되는 그 청와대 그 모습은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뭐 PC나 이런 것들도 남겨놓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2022년과 2025년 동등한 기준에서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영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인수인계 매뉴얼이 훨씬 더 잘 만들어져서 한치도 국정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도 준비된 게 없었다, 인수받은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새 집을 들어갔더니 전임자가 이것도 놓고 가고 저것도 놓고 가고 물론 뭐 새 집하고 대통령실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서관으로 있던 바로 직전까지 있던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 인수인계 각 분야의 현안이라든가 이건 리얼 타임으로 다 돼 있다. 이게 어떤 6월 3일 밤 11시, 12시에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인수인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비서관 차원에서 수석 차원에서 업무 인수인계는 다 리얼타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은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인수인계가 이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해당 비서관의 전언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그 우리 이 대통령께서 무덤 같았다라는 표현, 이것이 마치 이제 비상계엄 또 국회의 어떤 무장 진입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연상을 시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국민도 적지 않다. 왜 하필이면 무덤이라는 가장 그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을까? 그리고 뭡니까 이 프린트 출력기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 정권에서 윤 정권으로 올 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비서관 얘기가. 그러니까 제 말씀의 결론은 이것은 지금 그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예. 그런 얘기를 검증이 말씀을 필요하다는 드립니다. 데는 다 동일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정말 남아있는 게 없다와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부딪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왔던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던 직업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되는 날 자기 부처로 다 돌아가 있는 거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는데 어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저는 그런 매뉴얼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글쎄요.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예, 한 말씀 더 하시죠. 적어도 다음 정권에 이제 신임 정부, 새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가 나잖아요. 비서관, 행정관이. 그때까지는 전 정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서 이제 그 교대를 하게 되는 그 언저리에 그분들은 부처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요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남아서 이제 새로운 비서실 그 식구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비서실 인사도 제대로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뭐 정무수석이 누가 됐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 비우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빈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만에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컴퓨터는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떠나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저는 인사가 나서 교대를 하고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그 비서실 세팅도 안 되고 그 수석조차도 제대로 다 인선이 안 된 상황인데 싹 다 가고 없다? 이거는 매뉴얼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너무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저는 거기서 이 이른바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덕으로 대통령실에 가서 근무했던 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반대로 늘공이라고 하는 그 직업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그런 그 준비 작업은 더 충실히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건지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는 좀 어렵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전 정부 탓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이 좀 우려됐다면 인수를 받는 분들께서도 훨씬 더 구체적인 뭐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아요. 이게 6월 3일 날 우리가 선거를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을 확인해 준 게 6월 4일 새벽 6시 21분입니다. 아니 그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당선 확인이 되기도 전에 그러면 6월 3일 선거 중에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기를 해요. 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6월 4일 날 6시 넘어서 당선이 확정되고 바로 출근해 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인수를 받는 입장에서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2022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물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공간이 자체가 분리가 된 거죠. 그때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객관적으로 그때는 어땠고 이때는 예. 이렇다라고 그때 이게 사진이 비교가 있을까요? 좀 가능할 비교해보고 텐데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지금 예. SNS상에서는 여러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도 청와대가 완전히 비어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위원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이번에 국한해서 일부러 골탕 먹어봐라 그러면서 다 비웠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국정이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2달간의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이미 해버렸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 뭐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상황이 완전히 틀린데 그때도 청와대에 당연히 청와대를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취임 전에. 아니 예. 그건 게다가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나가라 말씀드린 이렇게 건- 해가지고 딴 데 가서 주무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리는 부부가. 건 2022년이 아니라면 그러면 과거 2017년이나 2012년에 그 정권이 교체될 때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그것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일종의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인상은 예. 좋지 못하다는 평가고요. 2012년에도 MB에서 박근혜 정부로 될 때도 그때 이지원인가요? 뭐 대통령 기록실로 다 뭘 이전한다 이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그때는 같은 정당 내에서 정권이 바뀌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한빈 비교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해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토론이 됐는데 저는 궁금한 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둔 PC가 다 어디로 갔을까? 이건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로 갔을까는 궁금한데 이전에도 없었다 이것까지는 비교 지금 대상이 없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또 사진도 돌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진도 저희는 그거 검증해 증거인멸 보겠습니다. 아니냐라고 증거인멸이요? 의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저희가 방송에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찾았답니다. 사진 찾았대요. 예, 띄워주시죠. 2022년 5월 10일 여기 어디죠? 청와대의 모습이랍니다. 2022년 5월 10일의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는 안 쓰기로 해서 아니,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가야죠. 당연하죠. 저게 예. 5월 10일 날 취임식 마치고 용산으로 이미 옮겼. 아니 그래서 그건 말씀드린 저건 거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저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가 다 비워져 있는 사진, 뭐 일부 쓰레기만 있는 사진들이 SNS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 어땠는가?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한 얘기가 아무것도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2017년에 어땠는지 2012년과 2007년에는 어땠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예. 그거는 조금 너무 좀 더 갈게요. 하세요. 예. 그 일종의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너무 물타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역대 정권 교체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전 정권에 근무하던 전임자들이 후임자들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다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 쓰던 컴퓨터를 뭐 다시 포맷을 해서 내용을 지운 적은 있었습니다만 아예 그 공용 물건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쓰는 PC는 개인 PC도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되는 공용 물건을 다 어디론가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수기로 작성하게 한 적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새로 임명된 비서관이 아무런 비품이 없어서 자기 개인 노트북 갖고 와서 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지금 양쪽 주장이 팽팽한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예, 논쟁의 핵심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를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피했다. 고의적으로 피했다. 그리고 PC를 몽땅 처분을 한 게 어디로 일괄적으로 간 게 이른바
계엄과 탄핵 정국의 중요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증거인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은 리얼타임으로 어떤 현안이라든가 진도 사항은 다 그때그때 돼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진석 실장이 있는 비서실로 다 일괄적으로 모였다라고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게 아니라면 네. 예컨대 프린트라든가 PC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무덤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이 무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기록원에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비서실장 쪽에 있는 대로 이미 선거 날 전에 며칠 전에 다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인수인계를 했다면 인수인계에 별로 차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네. 하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예.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예. 이수진 앵커가 기다리네요. 예. 이 대통령실에 비품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국민 세금으로 다 구입한 비품들이에요. 컴퓨터건 그 무엇이건 간에.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와대 이삿짐 막 쌓아 있는 그런 모습은요. 당장 그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호텔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취임식 참석하고 내려가셨어요. 청와대 개방하기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취임하는 즉시. 누가 돌려달라고 어느 국민이 곧바로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꽃 들고 그렇게 다 입장하는 모습 찍으려고 저런 식으로 그냥 몰아낸 거였죠. 그때는 쫓아낸 거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촉박하게 할 이유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비품 대장들 포함해서 기존에 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했던 그런 물품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광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권에도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부처로 돌아간 파견 공무원들의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100수십 명 중 대부분이 오늘 복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은 대부분 업무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 파견 공무원도 JTBC에 전날 오후에 연락받고 세종에 있다 오늘 대통령실로 출근했다며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오는 일요일 첫 직원조회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에 아무도 없다며 전 정부의 부실한 인수인계를 비판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른바 어공으로 불리는 정치권에서 온 직원들을 비롯해 늘공인 부처 파견 공무원들 대부분이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이에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새 정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되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복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가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게 느끼시는 건 대부분 국민의 감정이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